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82명 발생해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확산세가 줄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 3법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집회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집회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방역 조치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0만 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달에만 신규 환자가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방 총무청의 당선 확인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후 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해야 미국의 리더십이 발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82명 늘어 31,735명이 됐고 사망자는 3명 늘어난 5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63명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139명, 경기 77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서만 255명이 확진됐고 부산과 충남, 광주, 강원, 경남에서 10명을 웃도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9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8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0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6,825명에 달합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밤거리 풍경이 8월 말 2.5단계대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이나 주점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했고 시내버스도 밤 10시부터 감축 운행해 일찌감치 인적이 끊겼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저녁마다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밤 9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이 포장과 배달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테이블도 없잖아. 지금 보시다시피. 안 그러면 지금 한 20테이블은 있어야 되는데. 며칠이 10분의 1로 줄죠. 저녁 시간대 지금 손님을 못 받으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 중단 안내문과 함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조리장에 계신 저 외국인 여성분 있잖아요. 마스크도 아예 안 끼고 업무를 하고. 지난 7일부터 의무화된 전자출입 명부를 준비하지 않은 식당도 적발됐습니다.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과 카페 등은 QR코드 전자출입명 의무 설치인데요. 오늘도 한 군데가 이제 운영 자체가 좀 부실했고 수경부 작성도 이제 부실 작성에서 지적된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 편수도 20% 줄였습니다. 거리두기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다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도 모레부터는 20% 운행을 감축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 막차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더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닌 일반 관리시설도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달라졌습니다.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고 영화관과 학원은 인원 제한과 더불어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체육시설. 한적할 정도로 운동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러닝머신 사이사이엔 투명한 가림막이 놓였습니다. 1인당 면적 기준에 맞춰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50명까지 줄이고 방역 관리도 강화한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땐 두렵죠. 여기는 방역이 철저해갖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밤 9시부턴 체육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퇴근 이후 운동하러 올 수 없는 일부 이용객들이 볼멘 소리하기도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22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21시로 다시 낮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회원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1.5단계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어 앉아야 했던 영화관 역시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이젠 영화를 볼 때 이런 팝콘과 같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또 좌석도 한 자리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관객들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또 음식물 먹는 게 또 낙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이고 저 혼자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영화는 계속 볼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학원가엔 더욱 긴장감이 흐릅니다.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생긴 만큼 학원 강의실은 절반만 채워졌고 기숙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에서는 음식물 먹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우선 분반 수업을 해서라도 강의실에 수용 인원을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강의실 때는 적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선생님들의 수업량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1, 2차 유행 때와 달리 생활 전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일상 속 감염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속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오늘 하루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워크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모두 15만에서 20만 명의 소속 조합원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이 참가하는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 집회도 예정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예정했던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하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에 즉각적인 총파업 집회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금 최대의 난적은 방역 피로감과 코로나 불감증이라며 다시 심기일전에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 QR코드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금의 대면 방식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감염 우려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선별진료소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500~600명이 찾았다면 산발적 집단 감염 여파로 요 며칠 계속 1000명 안팎입니다. 검사 건수가 평소의 2배가량 뛴 건데 이런 긴 줄이 조금은 짧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접촉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단계별 대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입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요. 민원인 분들도 검체 시간 대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는 역학조사서 작성과 문진, 검체 채취 순으로 일반 선별진료소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역학조사서를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손으로 쓴 조사서를 보건소 직원이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운 전산 절차가 사라지는 건데 검사자가 보건소 직원에게 구두로 인적 사항과 증상 여부를 설명하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QR코드로 인식된 정보로 문진을 받은 뒤 검체를 채취하면 끝입니다. 또 지금처럼 검사 후 일일이 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이렇게 10초 안에 내부 소독이 이뤄져서 다음 검사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출구를 나갈 때는 이렇게 살균 부스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검사자가 찾아도 방문자끼리 접촉해 감염될 가능성이 작아진 데다 단계별 대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하루 1,000명 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채취한 검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 운반되는 만큼 의료진의 2차 감염 우려도 줄게 됐습니다. 검사자는 일체 외부인 접촉 없이 의료진과의 직접 접촉도 없이 비대면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가운데 소규모 감염 사례로 부쩍 늘어난 검사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세 종류는 모두 올해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올겨울을 무사히 넘기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내 제약업체들도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제넥신이 DNA 백신의 1상과 2상 초기 단계에 대해 임상 승인을 받았고 SK계열사도 합성 항원 백신이 최근 1상 임상이 승인됐습니다. 또 다른 DNA 백신 한 개도 임상 시험이 신청돼 곧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연내 모두 세 종류의 국산 백신 후보주 모두가 임상 착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임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국내 환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300명의 시험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고 2단계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2상 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에 앞서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 만드는 혈장 치료제는 현재까지 2,900명의 혈장을 확보하고 2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마지막 고비가 될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기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다음에 유행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릅니다. 이달 한 달간 400만 명 넘게 감염되고 내년 1월 20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브라질 등도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병원은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입원 환자는 77%, 중환자실 입원은 55%나 증가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doubled, almost tripled the number of patients that we were seeing in the spring. 11월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310만 명. 코로나 사태 후 한 달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17만 2천 명으로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It took us 6.5 weeks to get from 70,000 to 140,000 cases. So again, we're accelerating the case infection rates. 워싱턴대 연구팀은 내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어느새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처음 1,000만 명이 되는데 179일이 걸렸지만 이후 점점 짧아져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되는 데는 1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 나라도 11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가 의심될 때 격리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DC가 코로나19 격리를 단축하는 권고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권고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발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 총무청의 승자 확인에 따라 정권 인수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외교 안보 진영을 직접 소개하면서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방 총무청의 승자 확정을 받은 인수위가 곧바로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 기관에 맞게 바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새 주소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당선인 신분을 법적으로도 확인받은 바이든은 외교안보 진용을 직접 소개하면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We can't solve all of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need to b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We need their cooperation. 이런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 국무부가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다고 인증했습니다. 네바다주 대법원도 최종 개표 결과를 승인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미시간주도 승리를 인증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가 남았지만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세는 이미 끝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기후특사로 지명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해야 하며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지명자는 현지 시각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 소개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이 위기를 끝내려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옳고 파리 협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년 뒤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함께 야망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실패할 거라며 적극적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3만 고지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공로라고 자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 28분쯤 전장보다 400포인트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3만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1896년 5월 26일 이후 124년 만입니다. 만 고지를 밟는데 103년 걸렸던 다우지수는 18년 만에 2만 고지에 다다른 지 불과 4년도 안 돼 다시 맨 앞자릿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 지수뿐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2,000선을 넘었습니다. 전날 저녁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절차에 협력하기로 선회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지수 급등의 이유가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시장 친화적 인사로 꼽히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낙점했다는 소식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경제를 짓누르는 코로나19 사태를 해소할 백신 개발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다우지수 3만 돌파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대선 패배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서 공개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정이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The stock market,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just hit 30,000, which is the highest in history. We've never broken 30,000, and that's just despite everything that's taken place with the pandemic.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 3만 돌파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는 1분여의 연설을 마치고는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23일자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한국 전역에 대해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해 발표했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인들을 위한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승인했다면서 이 계약으로 모더나가 생산한 백신을 1억 6천만의 투여분까지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해당 백신이 정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모든 EU 회원국은 동시에 일정한 비율,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모임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합의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새 조치는 현재 실시 중인 부분적 폐쇄령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20일로 연장하고 다음 달부터는 모임 인원을 2가구 최대 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일본에서 논란의 여행 지원 캠페인 중단을 놓고 정부와 도쿄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중지 여부를 결정하란 건데 감염 확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은 이미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도쿄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여행 지원 사업에 따라 전국 여행을 할 때 최고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무서운 확산세의 스가 총리는 결국 일부 지역을 여행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感染が相当に拡大している地域に向けて新規予約については一時停止する措置を導入することを決定をいたします。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感染状況や病床の状況、これは一番よく分かっておられますので、まずは知事にしっかりと判断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여행 지원 사업을 4천만 명이 이용했지만 그중 감염자는 180명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이 사업을 지목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쿄도는 정부 판단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중단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와 코이케 도지사가 이 문제를 풀자고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속히 명확한 방침을 결정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시간을 보내는 양상입니다. 그러는 사이 도쿄의 중증 환자는 하루 새 50여 명으로 늘어나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감염 확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창이지만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 바로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항암제는 과거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거쳐 최근에 세포 치료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첨단 항암 치료제인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큐로셀의 김건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